괜찮아요, 할아버지.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른 아침 여명이 막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은비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무거운 마대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마대자루에는 새벽부터 주워 모은 폐지들이 가득했지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도움에 고개를 젓고는 주름진 손으로 다시 마대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넌 책가방이나 들어. 골목길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늦가을에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씨였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동복을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은비의 얼굴에는 걱정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골목을 지나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들어서자 버려진 가게들과 창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종종 좋은 폐지들을 찾곤 했지요. 버려진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들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 고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박스 맞네요. 은비가 가리킨 곳에는 정리된 듯 쌓여있는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작은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 정도면 우유값은 벌었어. 은비는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은비는 나이에 비해 의젓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이른 시간에도 할아버지를 도우려 함께 나선 것도 방과 후에도 항상 할아버지의 손을 거들려 하는 것도 모두 은비의 마음이었죠. 두 사람은 모은 박스들을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넣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학교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저녁에 먹을 반찬에 대한 소소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비야, 너 오늘 역사 시험 있다고 했지? 공부는 다 했니? 네, 할아버지. 어젯밤에 다 외웠어요. 걱정 마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요. 은비는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마대자루를 가득 채운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지요. 상인들은 좌판을 펴고 오늘 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이만수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묵묵히 폐지를 모으는 그의 성실함을 존경했지요. 시장을 지나 고물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은 폐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폐지의 무게를 재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6,000원이네, 이만수 씨. 이만수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비에게 윙크를 했지요. 자, 이제 우유 사러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우유 한 팩과 떡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은비의 눈이 반짝였지요. 할아버지는 항상 손녀를 위해 작은 간식을 사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컸습니다. 떡을 먹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 은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아침 햇살 속에서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금강 귀금속은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유리 진열장을 깨끗이 닦으며 오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의 가게는 시장에서 유일한 귀금속점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오랜 단골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학교에 가기 전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아침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진열장 안에 반짝이는 금목걸이들을 보며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것 봐요. 예쁘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지요. 두 사람은 잠시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반짝이는 장신구들을 구경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은비에게도 예쁜 목걸이 하나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선물로 줄까? 은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은비는 학교로 향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 먼저 학교 갈게요. 오후에 봐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를 줍기 위해 골목길로 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귀금속 가게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가져갔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조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 돌아서서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 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방금 여기 있었죠? 금목걸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고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지 진열장을 구경했을 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조 사장의 의심 어린 눈빛과 날카로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지나가다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채소 가게를 보던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아까 그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진열장 앞에 서 있었어. 수상하더라니까. 최 여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거친 손, 그리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모습이 갑자기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매일 아침 그 할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뭔가 주워 담는 걸 봤어.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독약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저 손녀와 함께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사람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그에게 쏟아졌지요. 조 사장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무력감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는 도둑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말을 잇지 못하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던 상인들도 이제는 멀리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시장 사람들 모두가 예민해져 있던 때라 작은 의심은 빠르게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요즘 재개발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자기만 폐지 주어서 돈 모은다고 하더라. 누가 봐도 수상하지. 그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은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순경이 내려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대충 파악한 뒤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서까지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을 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고 그것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의 몸을, 그의 마음을 얼가매었습니다. 경찰서의 조명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검게 변한 손톱, 오랜 세월 폐지를 만져온 흔적이 역력한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훔칠 수 없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김순경은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만수입니다. 연세는요? 72입니다. 현재 거주지는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기력이 없어 보였지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그의 어깨는 더욱 처져갔습니다. 할아버지, 금목걸이를 가져가신 건 맞습니까?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김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손녀와 함께 진열장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김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바쁜 일정으로 피곤했고 시장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만수 할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사건의 용의자로만 보였습니다. 목격자들 말로는 할아버지가 귀금속 가게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난 후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요. 정말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 없어요. 제 손녀 은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김순경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만수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손녀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은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을 은비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은비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비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그때 진동하는 휴대폰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은비는 선생님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 내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있다고? 도둑질이라니. 은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녀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온 은비는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절대로. 경찰서에 도착한 은비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은비의 외침에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은비는 달려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알아요. 은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김순경은 은비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비구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은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김순경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순경은 사무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귀금속 가게의 금목걸이가 없어졌어. 내 할아버지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고 가게 주인과 다른 목격자들이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어. 은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순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를 의심한다고요? 증거는요? CCTV는 확인해 봤어요? 김순경은 은비의 당찬 반응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직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고를 받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건 아직 확인 중이야.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폐지를 주어서 저를 키우셨고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김순경은 은비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가 정말 도둑일까? 그저 상황이 그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알았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 하지만 당분간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 해.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셔야 해요. 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CCTV를 확인하고 증인들을 찾을 거예요. 김순경은 어린 소녀의 의지에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도시를 떠나지 마시고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고 이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그녀는 할아버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로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지요. 은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대신 자신이 아침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단한 밥과 국을 차린 그녀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게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마이너스 은비 올림. 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 은비는 오늘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시장은 아직 준비 중이었고 몇몇 상인들만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곧장 금강귀금 속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조 사장이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비는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요. 조 사장이 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손녀 은비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 사장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은비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진열장 속의 금은 부품들이 반짝였습니다. 은비는 조 사장과 마주 앉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요. 조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고 그가 간 후 금목걸이가 없어졌어. 게다가 목격자도 있어.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지요. 증거가 있나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조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CCTV가 없어. 작은 가게라 설치할 여유가 없었지. 은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 가게에도 있을지 모르고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 사장은 은비의 적극적인 태도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하나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걸로 뭘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은비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관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후 은비는 시장 관리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무소 직원은 친절했고 은비의 사정을 들은 후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시장에 있었거든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여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은비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할아버지와 자신이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와 제가 같이 있어요. 영상에는 분명히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가 나란히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구경한 후 다시 걸어갔습니다. 은비가 학교로 향하고 할아버지는 시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봐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귀금속 가게 안쪽은 보이지 않거든. 내 할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은비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계속 살펴보았고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그 남자는 할아버지가 떠난 후 귀금속 가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죠? 수상해 보여요. 직원은 영상을 확대해 보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네.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은비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상한 남자가 귀금속 가게 앞에서 멈춰서고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직원도 이제 관심을 보이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걸로는 확실하지 않아. 더 좋은 영상이 필요해. 은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옆 건물, 문구점에도 CCTV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귀금속 가게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은비는 서둘러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은비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고?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문구점의 CCTV는 다행히 귀금속 가게의 입구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흥분된 마음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귀금속 가게 앞에 서 있었고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진열장에 손을 뻗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집어들고 외투 안에 숨긴 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범인이에요. 은비의 외침에 문구점 주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시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분명히 도둑질하는 모습이야.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줘야 해. 은비는 기쁨에 차 문구점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바로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은비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CCTV에 찍힌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 본 것 같아. 최근에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자주 보이더라고. 뭔가 수상한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말에 은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남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은비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자주 보인다는 단서를 따라 그곳에서 수상한 남자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을 거리는 이제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거래라면 어디서 하는 걸까? 은비는 중얼거리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간신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작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나머지 물건도 가져올게. 가격은 전과 같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비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뒤편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CCTV에서 봤던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은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갑자기 발밑에 유리 조각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두 남자가 놀라 은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수상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은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은비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몸을 일으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비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가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쫓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은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봤고 이제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무언가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도 확인했지요. 은비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순경을 찾아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은비는 김순경을 만나기 위해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설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비야, 무슨 일이니? 마침내 김순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비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지요. 제가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방금 그 사람을 직접 봤어요. 은비의 흥분된 목소리에 김순경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은비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봐. 어떤 CCTV 영상을 말하는 거니? 은비는 시장관리사무소와 문구점에서 본 CCTV 영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본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그 사람이 귀금속을 훔친 거예요. 영상에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재개발 구역에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어요. 김순경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은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구점 주인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어요.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함께 가보자. 문구점에 도착한 그들은 주인의 도움으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수상한 남자가 귀금속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에 깨달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훈, 맞아. 이 사람은 박성훈이야. 전에 몇 번 신고된 적이 있는 사람이야.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거죠?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박성훈을 찾아야 해. 내가 본 장소로 가보자. 김순경과 은비는 함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자신이 박성훈을 봤던 장소로 김순경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였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김순경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골동품 가게. 재개발 구역 근처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김순경이 궁금해했습니다. 은비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가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재개발 구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골동품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그들은 마침내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낡은 간판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보물창고라는 이름의 골동품 가게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은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골동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 도자기, 그림 등이 빽빽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늙은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인사했습니다. 김순경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놀란 듯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순경은 박성훈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가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어떤 물건을 가져옵니까? 주로 작은 골동품들이요. 도자기 조각, 옛날 동전, 그리고 가끔. 가게 주인은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김순경은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가끔 뭐요? 가끔 귀금속도 가져옵니다. 은비와 김순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그가 금목걸이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었습니다. 금목걸이 하나를 팔려고 했지만 출처가 의심스러워 거절했어요. 김순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귀금속 가게에서 잃어버린 목걸이에 대한 설명을 가게 주인에게 들려주었고 주인은 그것이 박성훈이 가져온 목걸이와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의 빈 건물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옛 양조장 건물 쪽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비와 함께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제 박성훈을 찾아야 해. 하지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 있어.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가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봐야 해요.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김순경은 한숨을 쉬었지만 은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뒤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위험하면 즉시 물러나고. 은비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옛 양조장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비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조장 건물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오래된 벽돌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대부분의 창문은 깨져 있거나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김순경과 은비는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약간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것이 사람 소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 뒤를 따라와. 김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문으로 다가갔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비도 숨을 죽이며 그를 따랐지요.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곳곳에 방치된 양조. 장비들이 어둠 속에서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은비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건물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큰 탱크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이제 두 남자의 대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은비에게 뒤에 머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신은 소리가 나는 방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건은 다 모았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은비가 재개발 구역에서 들었던 그 수상한 남자, 박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귀금속 가게 사건 이후로요.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순경은 방 입구 근처까지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비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김순경 뒤로 살짝 다가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방 안에는 박성훈과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귀금속과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조사장의 가게에서 사라진 금목걸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박성훈과 함께 있는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귀금속 가게 주인 조사장이었습니다. 조사장님? 은비의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두 남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성훈은 즉시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고 조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김순경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 두 남자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박성훈은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김순경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성훈, 넌 도둑질 혐의로 체포된다. 그리고 조 사장, 당신은 허위신고와 공범 혐의로 체포된다. 조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항변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김순경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모든 말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은비는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금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귀금속들과 골동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조 사장님이? 은비의 질문에 김순경이 대답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함께 계획한 것 같아. 조 사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박성우는 그것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 판 뒤 이익을 나눠 가진 거야.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그저 희생양이었던 거지. 은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조 사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심할 수 있었어요? 조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재개발 때문에 가게가 곧 문을 닫아야 했어. 보상금도 적었고, 그래서 박성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계획은 그냥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는 것이었는데, 마침 내 할아버지가 그 시간에 가게 앞에 있었고, 김순경은 두 남자를 수갑으로 묶은 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은비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할아버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질 거야.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려야 해요.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자.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할아버지께 연락드릴게. 얼마 후 다른 경찰들이 도착했고 박성훈과 조 사장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순경은 은비와 함께 다른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결백해요. 전화기 너머로 이만수 할아버지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흐느꼈고 은비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곧 집으로 갈게요,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김순경은 은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 사건을 대할 때 얼마나 무심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용감한 소녀와 그녀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은비야. 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를 믿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모나 상황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있어 정말 행운이셔. 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과 기쁨이 빛났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운이에요. 박성훈과 조 사장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장의 재개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조 사장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박성훈과 짜고 도난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이만수 할아버지가 가게 앞을 지나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조 사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 있었지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결백했다. 조 사장과 수상한 남자가 짜고 한 일이었다. 은비가 범인을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시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함께 시장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누명을 벗은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서 읽혀졌지요. 은비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만수 할아버지를 보자 모두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요. 이만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해서요. 생선 가게 주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상황이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태도에 생선 가게 주인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제일 신선한 고등어입니다.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나물을, 떡집 주인은 방금 찐 떡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오해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기 정말 많으시네요. 은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오해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것을 치유해주고 있었지요. 그때 그들 앞에 최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만수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함부로 말해서. 최 여사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해가 시작된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최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최 여사님.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은비의 눈빛은 그렇게 너그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도요. 최 여사님, 할아버지가 훔쳤다고 하셨죠? 은비가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난달에 최 여사님이 옆 가게 수박 하나 가져가신 거,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본 건데요. 수박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 여사님이 수박 하나를 카트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계산하실 줄 알고 넘어갔는데 계산은 안 하셨더라고요. 은비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야. 내가 나중에 돈을 줬어. 그냥 깜빡한 것뿐이라고. 최 여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의심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수군거렸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은비가 너무 나아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최 여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지요. 은비야, 이제 그만하자. 모든 일은 지나갔어. 은비는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최 여사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가 시장을 거의 다 지났을 때 그들은 귀금속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닫혀 있었고 경찰의 봉인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현재 구치소에 있었고 가게는 임시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시작점이었네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시작된 오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손녀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비야, 고맙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요, 할아버지? 내 손녀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서. 은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경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만수 씨, 은비야. 잘됐다. 시장에서 만나서. 김순경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밝고 친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은비가 물었습니다. 김순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 사장이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예요. 증거로 보관하다가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목걸이는 원래부터 조 사장의 것이었어요. 그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목걸이를 갖고 연극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목걸이의 진짜 주인은 없는 셈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순경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논의한 결과 이 목걸이는 이만수 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받으세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에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금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은비에게 목걸이를 사줄 수 있겠네요. 은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시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경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모나 상황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것을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김순경이 떠난 후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양손에는 시장 사람들이 미안함의 표시로 준 여러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풍성하게 차려질 것 같았지요. 은비야, 오늘 저녁에 떡국 어때? 오랜만에 맛있게 끓여줄게. 네, 할아버지.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가을에 찬 기운은 점점 더 깊어져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골목길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에게 이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이만수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폐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에게는 좋은 장갑과 따뜻한 패딩 점퍼가 있다는 것이었죠. 금목걸이를 팔아 얻은 돈으로 은비가 할아버지를 위해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은비가 신발을 신으며 외쳤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쉬지 그러니 공부도 해야 하잖아.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늦가을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함께하는 따뜻함이 모든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시장에 들릴까요? 은비가 물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떡 하나 사 먹자. 내가 살게. 시장은 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이만수 할아버지를 보자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고 몇몇은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 듯 했습니다. 이만수 씨,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이거 드세요. 방금 만든 호떡이에요. 최 여사가 따뜻한 호떡을 건넸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호떡을 받았고 반으로 나누어 은비에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은비야, 먹어봐. 정말 맛있구나. 호떡을 먹으며 시장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귀금속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인수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여러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은비가 전에 좋아했던 것과 비슷한 금목걸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전에 여기서 제가 저 목걸이를 좋아했었는데. 은비가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약속했지? 내가 대학에 가면 예쁜 목걸이 사준다고. 은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목걸이는 필요 없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돼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다시 골목길로 접어든 두 사람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이만수 할아버지가 혼자 하던 일을 은비도 함께 도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박스 맞네요. 은비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박스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폐지를 줍던 중 그들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도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노인의 폐지를 함께 모아주었고 은비도 곁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이만수 할아버지와 은비는 충분한 폐지를 모아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늘 그렇듯 폐지의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8,000원이네, 이만수 씨. 이만수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비에게 윙크를 했지요. 오늘은 뭘 살까? 우유? 아니면 떡? 은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스크림 어때요, 할아버지? 이만수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찬 날씨에 아이스크림이라니 역시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좋아.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은비의 모습에 이만수 할아버지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비는 문득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할아버지처럼 누명을 쓴 사람들이 없도록 제가 그들을 도울 거예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은비야. 너라면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은비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제가 첫 월급으로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100살까지 폐지 주우면서 너 변호사 되는 거 기다려야 하나? 은비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 되면 할아버지는 폐지 안 주어도 돼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은비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일 뿐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은비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은비야. 세상에서 제일. 그들의 집이 보이는 언덕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그들만의 특별한 약속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래오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골목길의 끝, 작은 집 앞에 선 할아버지와 손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와 그의 의젓한 손녀,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세상은 때로 그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했지만 그 시련을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폐지 주우러 갈까, 은비야? 네, 할아버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그렇게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작은 행복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그들만의 소중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